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겸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타이틀이 굉장히 긴 천하람입니다. 타이틀이 점점 길어지고 계시는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빨리 네. 선거가 끝나야 좀 타이틀이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 대표님은 오늘 거제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방문해서 요즘 조선업이 핫하긴 한데 정말 제대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캠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의 시간,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한덕수의 시간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시간, 한덕수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15% 선을 넘긴다고 하면, 완연한 3파전 구도로 가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의 가능성과 또 개혁성에 주목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시간 타임라인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플러스 교수님이라는 또 타이틀 달고 계십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제 학생들 중간고사여서 수업이 없었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다시 수업도 재개가 되고, 예. 또 저는 그전부터 해오던 여순사건 소송 또 계속 집중하면서 예, 우리 희생자들의 아픔을 또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바로 정치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지금 아주 핫하지만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89.77%의 기록적인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는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서 의원님? 저는 세 가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윤석열 여당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교체 열망을 강하게 드러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권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 및 민주당 지지 국민들이 이미 대세를 형성한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지지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이런 취지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경쟁 후보였던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소위 착한 2등 전략을 썼거든요. 착한 2등 전략.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 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들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민주당 자체가 이미 이재명 1급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거의 전부가 이재명 지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개딸들의 파상 공격을 감수해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조직이나 세력 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결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드러난 게 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너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정치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이 더 훌륭한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서동용 전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착하게 또 너무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 후보의 1급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짧게는 지난 총선 이후에 비명 행사 또 친명 행제 공천을 겪으면서 너무 사당화된 거 아니냐, 1극화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거세게 나왔는데 그때도 김경수, 김동연 두 분이 치열하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면 약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 때문이든 아니면 사당화 논란 때문이든 실각하게 되면은 나의 시간이 오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던 것. 그런 면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부분들이 대비가 되면서 예. 그래 이재명 후보한테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렇다고 해도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은 지금껏 뭐 했냐 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호남권 포함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표출되면서 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광주와 전남 민심도 이번엔 적극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후보로 결정되고 본선 대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죠. 첫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전 의원님?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요,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를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강력하게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때는 거부를 했었는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당선돼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했거든요. 예. 이번도 이제 그와 비슷한 행보일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예. 대선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비상계엄 1호, 그게 여순 사건에 대한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이걸 내린 건 이승만이었고, 군사를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 최초의 사람이 그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인데,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참배가 꼭 필요한 거였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고요. 예.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자행을 하며 민주주의 후퇴로 비춰줄 수 있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거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예, 진보 진영 내에서요. 예. 여러 SNS 공간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예.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앞으로 이제 행보를 함에 있어서 통합과 지지세를 좀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만, 항상 역사적 의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기 색깔들을 좀 보여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자칫 갈짓자 행보로 간다면 오히려 지지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천 대표님께서는 이런 과감한 행보가 좀 위기감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안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또 보수 지지층에도 소구할 수 있는 형태로 약간은 침대 축구 비슷하게 하고 있죠. 예전에 이재명 후보 스타일 같으면은 논란이 있더라도 좀 뭔가 더 센 어떤 발언들, 소위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기보다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하면서 또 이제 오히려 논란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인데, 예.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정치적 의도야 어찌 되었든 예. 저는 과거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또 참배하고 하는 모습은 나름대로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은 행보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의 그런 변수는 뭐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서전 의원님? 예, 이제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한덕수 카드가 남아 있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두 가지일 겁니다. 예.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 반 이재명 정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 드러날 텐데요. 예.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가급적 줄여나가면서 또 적극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아낼 수 있는지 이제 이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절대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직까지 맡게 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그 우려, 이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거라고 하는 이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그 뭐 좀 선거의 방향들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요소는 천 대표님께서도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변수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변수. 천 대표님? 한 두어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온전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라고 하면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예.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의한 정권 교체도 사실은 정권 교체 플러스 세대 교체까지 의미를 갖는 어쩌면 더 파격적인 정권 교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반 이재명 정서와 정권 교체 표심을 이준석 후보가 좀 같이 가져가는 형태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구설수나 논란 또 감점 요인들도 기존에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국면을 잘 버티고 방어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요일 코너 정치 한판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선 진출자 2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두 후보가 최종 2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예. 네,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느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느냐가 관심사였다고 저는 봤는데, 예. 그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사실 20대, 10대가 좀 많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응답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에서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 개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성향의 또 젊은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도 상당수 유입이 됐기 때문에 예. 홍준표 시장에게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진출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 반탄 1명, 찬탄 1명 후보가 올라간 건데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번에 그 결정이 나지 않고 2명 최종 후보가 결정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내란과 탄핵은 뜨거운 감자여서 어느 한쪽으로 입장 정리들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 이번에 4명 후보들이 상호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정책 비전, 무게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 둬버렸고 마치 개그 프로에서나 있을 법한 말싸움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사람들 중에 보수 정당의 정권 승계가 가능할 후보가 누군지, 그걸 확신할 만한 후보가 누군지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세 번째로 한덕수 대행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적용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한 2, 3일 내로 또 이제 한 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남은 과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뭐 단일화도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행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한대행 비서실장은 이미 사표를 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대표님? 출마할 겁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화려한 엘리트 공무원의 삶을 어설픈 정치 시도로 과연 망가뜨릴 것인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원래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뭐 이렇게 쭉 사퇴하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뒤에서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거의 뭐 통설처럼 뭐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당연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네. 처참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실패라고 함은? 우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마치 뭐 김문덕수 뭐 이런 식으로 김문수가 되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흔쾌히 할 것처럼 하지만, 지금 이번에 어쨌든 4강, 2강을 걸쳐서 이기게 되는 과정, 김문수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그렇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어렵사리 후보가 됐는데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쉽사리 넘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너무 정치를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정말로 운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한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또 3년간 의료대란을 포함해서 수많은 난맥상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어디 지금 얼굴을 들고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 그럽니까? 저는 이거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의식도 가지지 못한 정말 만용이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출마 네. 선언은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거부권도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네. 이런저런 업무들을 해야 될 거 있다고 해서 5월 2일 정도 이제 5월 1일에 사퇴를 하고 5월 2일 정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바로 원샷 단일화 협상 같은 것들을 바로요? 해나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동영 전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 소식 어떻게 듣고 계세요? 뭐 저도 그렇고 천하람 대표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도 대선 출마 결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 예측을 두 분이 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평생 관료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결단으로 판을 만들고 판을 흔들어서 자기 입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단만 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을 전혀 컨트롤하지도 못했고 싸움당 역할만 자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거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다 까먹어버렸고요. 또 탄핵 국면에서는 현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탄핵되자 뜬금없이 대통령 지명목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현재로부터 제동이 걸리기도 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얻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후보가 될지 여부를 떠나서 한덕수는 대선 승리 카드로서 뭐 승리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승리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이번 선거 구도, 특히 뭐 국민의힘 구도를 어떻게 좀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큰 틀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바꾸지 못할 것이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 더 나아가서는 대선을 국민의힘 책임론을 더 강화시키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나오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가지는 정권 교체론을 더 불을 붙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내지는 그 대통령 선거 준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 약 35%에서 40% 정도 되는 정권 재창출론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 김문수가 낫냐, 한덕수가 낫냐 해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어떤 추가 경선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60%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염치도 없는 자기들끼리의 내부 잔치 이 정도로 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천대행님께서 줄곧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독자 완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어디 보도를 보니까 빅텐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천 대표님? 네, 저희는 빅텐트 참여하지 않고요. 이준석 후보 측이라고 하는 저도 누군지 모르겠는 이렇게 익명 보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후보 아닙니까? 본인도 예. SNS를 통해서 어떤 익명 보도를 통한 빅텐트 논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여의도 문법입니다. 또 굉장히 구태스러운 문법이죠.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거는 텐트 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을 진솔하게 반성하는 겁니다. 본인들 잘못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왜 비상개혁과 탄핵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이준석 후보를 모셔온다고 해서 중도층이 따라오고 정치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너무 1차원적으로 또 여의도 문법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저희가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준석,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1인이 이제 3자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천 대표님?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지 않나 싶고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남 국립의대 이야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립의대 신설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양측은 지금 현재 두 캠퍼스 체제를 구상 중인데 정치권의 요구랑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 이후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동영 전 의원님. 순천대 목포대 통합은 의대 유치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의대 유치와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 문제만 따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북의 공공의대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이제 이야기했고 예. 또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우선 공공의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남 국립의대 문제도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여서 정권 초기부터 이 문제가 다시 의정 갈등으로 본격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의료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첫째 의사 정원을 더 증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필수 의료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예.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여서 예.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테이블에 얹어놓고 같이 좀 치밀한 토론과 논쟁들을 해나가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하고요. 예.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보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됐건 반드시 의대 병원 증원은 풀어내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나머지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서 의사들의 좀 합리적인 토론들을 끌어내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동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공공의대에 반대한다는 것 결국 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한 경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 대표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대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서동영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대로 된 의료계와의 협상이라든지 또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의대 신설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순천과 특히 동부권에서 바라는 것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지 공공의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는 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또 특히 또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어떤 공공성의 영역, 또 의무 복무의 기간, 그리고 그 의료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의 니즈와 잘 맞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한 가지 말씀을 좀 보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지금 공공의대를 이제 이재명 의원 전북에 설립하겠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공공의대가 뭐냐, 뭘 하려는 거냐 공공의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반적으로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 후에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러면서 의료 취약 지역이나 감염병 대응에 나서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설명을 정부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공의대는 임상의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의과학 분야 연구에 집중하는 의사를 배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하고는 또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 공공의대라고 하는 말을 개념 정의, 그걸 통해서 뭘 할 건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예. 우선은 공공의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